네. 자, 3억 원을 못 받았다면서 친남동생한테 내놓으라. 네. 이걸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 6월에 출산을 했죠. 근데 네. 남동생에게 소송을 건 건 지난 3월입니다. 예. 2008년 11월경에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예. 한 5억 원 정도를 투자 명목으로 줬다는 거죠. 아, 하지만 빌려준 거네요. 네, 한 투자를 조건으로 300만 원 해서. 정도 받기로 했었고 예. 남동생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갚았고 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 어허. 작년 중반부부터는 지금 남동생이 갚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예. 지난 3월에 소송을 넣은 거죠. 네. 하지만 뭐 이제 재판부에서는 가족 간의 일이니까 뭔가 조정을 해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좀 실패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장윤정 씨의 남동생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장윤정 씨 남동생이 처음에 이제 가족 간의 소송전이 불거졌을 때는 어머니와 함께 되게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는 침묵 우리 상태이고 쾌도남마에도 직접 어머니와 남동생이 네.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직접 예. 나와서 해명을 했었고 입장을 예. 밝히기도 했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장윤정 씨의 소속사 측에서도 더 이상 뭐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네. 남동생이라든지 어머니도 지금 침묵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장윤정 씨가 출산 직전에 몇 달 전에 남동생에게 소송을 걸었다라는 내용이 불거지면서 가족 간에 좀 잠잠했던 소송전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냐. 네. 많은 분들이 좀 우려 반.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도 있으시죠. 예. 자, 지금 장윤정 씨하고 남동생 의견이 이제 갈리면 네. 결국은 누가 자기의 주장을 좀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 장윤정 씨 어떤 근거를 좀 남겼습니까? 문서 같은 걸로? 차용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차용증을 남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돈 거래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남기지 않는 바람에 재판부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내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장윤정 씨 입장은 어쨌든 나는 그 회사에 투자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건넸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네. 남동생 측에서는 누나와는 다른 입장에 서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죠. 갚았다. 아니면은 투자 명목으로 받은 거지 내가 빌린 게 아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군요. 네네. 지금 어머니와 남동생이 네.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굉장히 침묵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네티즌 분들이 많이 좀 들끓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좀 걱정, 약간 움츠러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소송이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움츠러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하. 자기가 오히려 해명하는 것이 또는 네. 누나 얘기를 반박하는 게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네. 오히려 불리하게 되고 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오히려 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때는 아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누나가 축구 선수로 내가 활동할 때도 적극적으로 되게 이뻐해주고 어머니에게도 효심이 깊었던 누나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누나를 좀 약간 성토 어린 예. 그런 공격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좋지 못한 결과가 됐었거든요. 예. 자, 김성수 평론가. 예. 그 전에는 그 장윤정 씨의 엄마가 장윤정 씨를 상대로 7억 원 내놔라. 이렇게 한번 소송을 건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장윤정 씨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장윤정 씨의 전 소속사 이노프로덕션을 상대로 해서 7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장윤정의 어떤 경제권을 다 대행하고 있었는데 소속사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까지 받았다. 네. 그런데 이노프로덕션이 지금까지 그걸 갚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노에서는 빌린 돈은 7억이 아니다. 5억 4천이었다. 그리고 그 5억 4천은 장윤정 씨한테 돌렸다. 네. 당신은 장윤정 씨의 대리인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돈은 장윤정 씨 돈이기 때문에 우린 장윤정 씨한테 갚는 게 맞다고 본다. 라고 해가지고 5억 4천은 장윤정 씨한테 갚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장윤정 씨는 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다툴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굳이 따지자보면 장 씨 돈에 대해서 육 씨가 소유권 행사할 수 있나? 행사할 수가 없죠. 네. 법률적인 대리인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임의로 대리인 행세를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신뢰가 깨지면서 더 이상 대리인으로서 작용을 못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5억 4천이 아닌 7억 원을 빌려줬느냐. 근데 이 부분은 5억 4천으로 서로가 합의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차용증 당사자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쓴다 그래도 그 돈이 장윤정 씨 돈이라면은 차용증에 자기 이름을 써도 결과적으로는 장윤정 씨한테 갚으면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소속사가 다 갚았고 다 모든 일이 정리됐다 이렇게 손을 들어줘서 장윤정 씨 어머니는 패배하게 됐는데 패배했을 때도 장윤정 씨 어머니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돈을 받았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네. 못 받았을까봐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하. 또 누리꾼들이 굉장히 조금 어이없지 않나. 네. 못 받은 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나. 이런 상황들 이게 나온 것이죠. 그 정도라면은 미리 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두 그러니까 사람은 연락이 사실은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아예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있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렇게 장윤정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아하. 특히 모든 돈들이 그 동생 이 장경영 씨가 가로챈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소송을 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경영을 위한 소송이었지 장윤정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소송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장윤정 씨, 그리고 장윤정 씨의 엄마, 그리고 남동생. 도대체 서로 다 친남매가 아니고 친모인데 왜 이렇게 소송까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장윤정 씨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부분은 네. 이 돈 관계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중평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 그 이혼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장윤정 씨는 아버지 쪽에 손을 들어준 거고 그 입장을 좀 더 받아들여 준 거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머니께서 좀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게 그 중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무슨 장윤정 씨가 번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탕진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아버지 어머니 사이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다. 아하. 이런 서러움이 네. 더 많은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의 큐가 딱 되다 보니까 예. 서로 모든 것이 다 뭐 탕진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일부 주장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충실한 어머니로서 또 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저는 보겠습니다. 장윤정 씨를 예전부터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또 저랑 같이 진행을 했던 도경환 아나운서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네. 남편을 내조하는 모습을 보거나 이랬을 때 가족 간에 이렇게 소송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 87억 원 정도 번 돈을 어머니가 관리하도록 놔뒀었고요. 예. 어떻게 장윤정 씨가 평소에 이렇게 상냥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시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모습 또 남동생을 예뻐했던 거를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어머니 존중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굳이 아무리 말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래도 가족은 이혼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돈인데 자신에게 어떻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도 이렇게 소송전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근데 폭로전에 대한 걸 쭉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네. 어떤 한 그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그때 당시에 소송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장윤정 씨가 이야기를 했었고 예. 장윤정 씨 오랜 팬 그 인터넷 블로거인 분이 또 그 이후에 안티팬으로 돌변을 해서 장윤정 씨를 공격을 하기 계속 공격을 시작했어요. 홍환자로라고 하는 분. 네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장윤정 씨의 이모라는 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 언론과의 인터뷰를 또 자처하게 됐고 거기에서 어머니가 뭐 외도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뭔가 불분명한 어머니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는 그분이 또 주장을 하게 되고 예. 그 이후에 또 장윤정 씨 측에서는 홍한자루라는 그 안티팬으로 돌변한 예. 그분을 고소하는 상황까지 갔고요. 결국 그분은 저기 구속이 처벌을 됐죠. 받았죠. 네네. 구속이 돼서. 예. 또 이후에는 좀 다시 또 조용해지면서 임신 발표가 됐고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과 함께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네. 다시 또 돈 문제로 남동생과 소송전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저는 늘 장윤정 씨를 그 카메라 뒤에서도 봤던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가야 될 말 못할 사정 무엇일까? 저 혼자서도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길을 다니면서도 네. 늘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누구의 주장이 딱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누리꾼들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이 많죠. 그렇죠. 이제 뭐 고륙상정은 그만해라라고 하는 그런 반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속에 들어가서 더 상황들을 갖다 정리해보지 않는 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그 장윤정 씨가 계속 활동을 했었을 때 당시와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갖다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의 와중에서 어머니와 또 동생이 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네. 아마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만나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만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은 허심탄회한 만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아이를 낳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한 방송 프로그램에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와서 펑펑 울면서 예. 그 아기를 낳아서 축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또 영상으로 보내기도 했잖아요. 예.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날 수 없죠. 적절해 보이지 않는 그런 예.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